최근 물가 인상이 가파르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또 동결했습니다. 6차례 연속 동결인데 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하지만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에도 동결한 배경은 무엇인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6번째, 2월부터 치면 6번째 동결인데요. 우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점. 입니다. 왜냐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야말로 우리가 통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것인데요.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의해서 큰 폭으로 변화를 하고요. 식료품 가격 역시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으로 조정할 수 없는 기상 조건에 의해서 크게 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야말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인데요. 이것이 작년 11월에 4.3%로 정점을 찍은 후에 7월 달에 3.3%까지 하락을 했고 9월 달에도 여전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현 3.5%의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진다. 라는 것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창용 총재도 현 기준금리는 긴축적인 수준이다라고 이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불안과 경기 침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금융불안 관련해서는 원화대출 연체율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당연히 연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우고는 상황이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타당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불러왔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국채 장기물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이유는 미국의 국채 장기물 금리가 지금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9%,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9%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 투자자들이 미 국채와 한국 국채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채의 금리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장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이라든지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은행채 금리 역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것은 순차적으로 대출 금리 역시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소비 지출을 줄여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고요. 기업들도 투자를 줄여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서 국내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동결을 유발한 한 요인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창용 총재도 오늘 8월 예측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때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아까 네. 말씀드린 이유로 기준금리는 3.5%만 유지해도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추세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는 경기 침체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물가 하락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재정 정책,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박자를 맞춤으로써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리는 전략, 이러한 정책 조합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래서 경제가 복잡한 것인데요, 어렵고. 네.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국제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서 한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채권 시장에서 당연히 은행채도 금리가 올라가고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거나 예적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데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예적금을 통해서 자금을 더 조달할 수 하게 되고 그럼 예금 적금의 금리를 더 높여줘야 될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대출 금리 역시 상승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는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뭐 채권 금리라든지 예. 예적금 금리, 그다음에 대출 금리 같은 시장 금리들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은행 예금 금리도 4%까지 올랐더라고요. 예. 고금리를 만기를 앞둔 은행들이 금리 경쟁에도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네.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요. 네. 예적금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요. 채권 시장에 자금이 경색이 되니까 금융당국에서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채 발행을 못하게 되니까 네. 은행들이 예금 적금을 통해서 고객의 자금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높은 금리를 제시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금리를 높게 제시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대신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은행에서는 예대율 비율 규제라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맞춰야 됩니다. 대출금 대비 예금 잔액의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여러모로 많이 대출 수요가 높아서 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금이 다 고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예금이 다 이탈되는 것을 은행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4분기에는 예금 적금 금리를 높게 제시함으로써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유치했던 예적금 만기 돌아오는 것을 붙잡아 놓는 이러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지난달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약 1조 7천억 원 순매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8월, 9월, 지금 10월도 현재까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국내 채권 시장으로는요. 8월, 9월, 10월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요. 국내 자산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여전히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다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조차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네. 아직까지는 우리 순유입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나 이런 우려가 없어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금융통합위원 6명 중에 5명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안에 특별한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 분쟁 사태가 뭔가 확전이 돼가지고요. 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는 것이 시차를 두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정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가 불안해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가 확전이 되게 되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세도 오랫동안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이것은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상승을 시키고요. 기업과 서비스 업계에서의 생산 비용이 장기간 상승이 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네. 이것 역시 시차를 두고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인데 네. 이거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네. 당장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추가 인상 가능성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내려갈 가능성 그 시점 언제쯤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미 연준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거의 비슷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과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달에 3.7%로 동일해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하락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동일해진다는 것은 만약에 미국은 경기가 워낙 좋아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 네. 장기 한미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환율 불안까지 유발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과 동일한 상황에서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과 동일하게 내년 하반기경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창경 총재가 부동산 영끌족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1%대 금리는 기대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1%대의 기준금리가 조기에 올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다가는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가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 하락하는 속도가 늦춰져서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6연속 동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